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클릭전원 미술학원에서 예비반을 담당하고 있는 솜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날로그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런 디지털과 반대되는 개념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SNS를 이용을 해가지고 무슨 톡이라든지 뭐 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아이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른들끼리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것보다 더 예전에 저희가 편지라는 거를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우표 다들 아시죠? 그 우표라는 걸 붙여서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 우표라는 게 뭔가 저는 아날로그의 상징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우표를 소재로 해가지고 저희가 자유 발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한 여기 A4 용지의 4분의 1 정도? 그 정도 사이즈에다가 우표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그림에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배치를 해서 붙여서 거기에 이어서 그리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림들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화면 전환!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저희 학생 작품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그림은 이 웬 소녀가 기차인지 어딘지 뭔가 어딘가를 응시를 하면서 어딘가로 가고 있어. 이런 게인데, 레베카 of Sunnybrook Far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표가 있는데, 이 학생은 이제 이걸 보고 이거는 마차일까? 기차일까? 이런 거를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나는 기차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 기차를 완전 측면에서 봤었을 때 모습을 그린 거예요. 보면은 여기에 우표가 붙어 있지요. 이 레베카가 있는 이 창문 앞뒤로 또 다른 창문들이 있고요. 거기도 뭔가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이 학생은 지금 보면은 지브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만든 가오나시가 이쪽 창문에 있고, 여기에는 그 천공의 성 라퓨타라고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골렘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얘랑 조금 연관되어 있는 온천이 여기 뒤쪽에 그려져 있고, 요거는 하늘섬이 그려져 있고, 이 레베카는 과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 써니브룩 파미에서 왔잖아. 뭔가 그 시골에서 상경하는 시골 소녀, 뭐 시골 처녀 약간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근대적인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여기 뭔가 예전에 그 발전의 상징인 요런 비행선 같은 것들도 띄어놨고, 이게 결국에 다 다른 배경이지만 같은 하늘을 공유함으로써 한 화면에 담겨 있죠. 그래서 앞쪽에 굉장히 많은 디테일을 넣었어요. 이렇게 녹슨 느낌하며, 여기에도 이렇게 뭐 밝음이 들어가고, 여기는 막 풀이 이렇게 막 자라고 있고, 그리고 이 기차칸, 이거를 한 번으로 쫙 이을 수도 있지만 굳이 이렇게 중간에 칸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변화를 주려고 한 부분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다 수채화로 진행을 한 거예요. 수채화로 진행을 하고, 색연필을 굉장히 그렇게 막 엄청 많이 쓰지 않았어요. 여기 뒷부분에는 특히 약간 정리하는 용도로만 썼고, 앞부분에 이런 줄 같은 이런 질감 묘사를 할 때 색연필을 좀 많이 써준 게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 그림 볼까요? 자, 다음 그림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쓴 우표는 요거예요. 요거는 지금 보면은 귀여운 고양이 두 마리가 뭔가 어디 실내에서 살짝 나오면서 화면에 응시하고 있는 이런 우표인데요. 밑에 보면 라트비아라고 적혀 있어요. 유럽의 발트해 쪽에 있죠. 발트 3국이라고 불리는 나라 3개가 있어요. 다른 거는 리투아니아랑 에스토니아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우표를 과연 이 학생이 어디에 썼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첫 번째 문에 이렇게 문을 쫑쫑쫑쫑 4개를 그렸는데, 이 첫 번째 문에 이 우표를 넣어놨어요. 여기에 지금 우표에 보시면은 이런 장미 같은 이렇게 큰 꽃들이 피어 있는 게 보이고요. 여기 옆에도 풀이랑 이렇게 작은 꽃들이 피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 파란 문을 활용을 해가지고 길게 문을 뽑아서,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문이 너무 작으면은 이건 고양이를 위한 문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문을 조금 더 위쪽으로 길게 뽑아서 뭔가 사람도 드나들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으로 만든 거고, 여기 문의 컬러에 맞춰서 위쪽에는 창문을 이렇게 또 하나씩 넣어줬습니다. 여기 노란 문에는 조금 더 이런 노란 들꽃 같은 게 피어 있는 거고요. 여기 빨간 문에는 아무것도 피어 있지 않지만 고급스러운 앤틱한 그런 느낌이 보이고요. 여기 네 번째 문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 초록색과 대비되는, 여기보다는 조금
더 검붉은 듯한 그런 꽃을 여기 넣어가지고 이 친구가 진행을 했는데 분들마다 이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표현하고자 한 거는 문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여러분. 공간과 어떤 다른 공간을 이어주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게 문을 열고 갔었을 때 다른 공간이 펼쳐지고 또 다른 문을 열었을 때 또 다른 공간이 펼쳐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갔었을 때 다른 공간, 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또 다른 곳, 여기는 또 다른 곳, 다른 곳 해가지고 컨셉을 다르게 진행을 한 거죠. 특히 이 세 번째 문은 보면은 옆에 뭔가 전단지 같은 것도 막 붙어있고 이게 뜯어진 자국도 보이고 하는 게 닫힌 지 오래된, 여기는 뭔가 사람이 드나든 지 오래된, 하지만 문은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뭔가 사연이 있는 듯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 듯한 그런 문이 보이죠. 이것도 보면은 얘는 막 활짝 열려있고 얘는 좀 반쯤 열려있고 얘는 찔끔 열려있고 얘는 아예 꽉 닫혀있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자 했다라는 게 보이고요. 여기는 정말 귀엽게도 고양이가 있습니다. 문이 이렇게 꽉 닫혀있지만 이 고양이는 여기에 있는 거야.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는 이런 그림들을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편이고요. 다음 그림 넘어갈게요. 자, 짜잔! 다음 그림입니다. 요거는 요 우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요거는 크리스마스, 1997년의 크리스마스, 브리티시 엔타르틱 테리토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영국 남극 지방의 뭐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던 건가 봐요. 여기 보면은 이 펭귄이 막 목도리 두르고 있고 막 눈싸움 하고 있고 모자도 쓰고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있지요. 요거는 지금 보면은 얘를 앞쪽에 만약에 넣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뒤쪽에 여기 집이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앞쪽에 있다 하면은 얘가 이 산 뒤로 엄청나게 멀리까지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자그맣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우표를 뒤로 빼고 전경을 좀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그린 이 친구가 좀 많이 고심을 해가지고 그린 흔적이 보이는 그림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 특징을 또 살려서 이 친구가 또 모자도 쓰고 있고 막 모자 쓰고 있고 목도리 하고 이런 부분, 이런 디테일 너무 귀엽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 크리스마스라고 아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트리가 완성이 돼 있고 여기 밑에다가 크리스마스 선물들이 놓아져 있는 이런 풍경을 그렸어요. 여기 뒤쪽에 집이 있죠. 그래서 이 친구 앞에도 그 집을 좀 끌어다 쓴 것 같은데 여기 뒤쪽 집은 약간 조금 더 창고, 헛간 이런 느낌이 나면은 여기 앞쪽 집은 굉장히 이 펭귄들이 아주 따스하게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쁜 집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요거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이 어마어마해요. 아주 훌륭한 디테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은 여기 하나하나 이 친구가 또 이거 간격도 맞추고 막 선도 긋고 여기에는 막 이런 리스도 달아놓고 여기 막 전부 다 반짝반짝 달아놓고 여기 위에는 다 까맣게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밝음을 넣어주면서 대비를 만들어준 거죠. 이게 밝음과 어둠이 대비가 되면은 여러분들 뭐가 일어날까요? 명도 대비가 일어납니다. 명도 대비. 밝음과 어둠이 대비가 되면은 이게 굉장히 눈에 딱 잘 보이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확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앞쪽이야. 여기가 바로 앞이야. 내가 주제야. 약간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컬러적으로도 굉장히 잘 셀렉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뒤쪽에는 이 컬러가 저 뒤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앞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선명하게 나와줘야 되겠죠. 공간감을 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컬러들을 보면은 여기 뒤쪽에 있는 컬러들에 비해서 조금 더 채도가 높습니다. 채도가 높다는 거는 조금 더 컬러감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랑이 있으면은 조금 더 파란 느낌, 노랑이 있으면 노란 느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는 좀 더 채도가 이렇게 높게 진행이 됐고 이렇게 어둠 같은 것들도 보면은 뒤쪽에 비해서 앞쪽이 굉장히 뭔가 짙고 꽉 잡혀있고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춘 그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점점 내가 주접을 떨고 있는 느낌이 드는걸? 그러면은 이번에도 또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쇼숑!
이제 네 번째 그림입니다. 네 번째 그림은 이 친구가 세로로 진행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진행을 할 때 화지 방향에는 그렇게 큰 제약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선택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했고요. 이 친구는 이 우표를 바탕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이 그림은 여기에 우표가 있는 거고, 여기 앞쪽에는 이 올빼미 친구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막 요런 부분들 있죠. 요런 꼬리 깃부분, 여기 날개 부분, 날개 속 부분 막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파놨어요. 얘가 이 그림 자체가 이 우표에 있는 이미지 자체가 조금 평면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랑 이렇게 상의를 해봤는데 조금 더 얘가 평면이긴 하지만 공간감을 빼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기 뒤쪽으로 뭔가 이 건물들 사이에 길이 쫙 나 있는데 저기 뒤쪽으로 언덕이 있고 길이 꼬불꼬불꼬불 이어져가지고 이쪽에 소실점이 딱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전에 수업을 했었어요. 수업을 이런 소실점 수업도 했고 투시는 어떻게 맞추는 게 좋다 뭐 이런 수업도 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 그림에 녹여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소실점을 잡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것들이 보이죠. 물론 이게 완벽하게 맞추려면 조금 더 이게 이런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기울어져야겠지만 지금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로도 딱 봤었을 때 어색하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편이거든요. 이 건물은 여기가 평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부분을 이렇게 정면을 이렇게 딱 보고 있는 다 그런 건물로 진행이 된 거고,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좀 측면으로 진행이 돼 있어요. 뭔가 이 그림은 딱 보면은 그런 컨셉인 것 같아. 아라비안 나이트, 약간 그런 아라비안 나이트가 생각이 나는 이런 양탄자라든지 뭔가 이 열려있는 세장, 뭔가 이것도 뭔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 이 올빼미들이 야밤에 탈출을 한 거지. 그리고 얘는 뭔가 뜬금없이 뭔가를 들고 있어.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비밀 문서라든지 비밀 칙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름달이 뜬 밤에 이 올빼미들이 팔락팔락 날면서 이렇게 이게 들고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그려진 거죠. 이런 것들도 스토리텔링이 뭔가 만들어지는 듯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 보면은 이 파란 느낌과 우표 자체에서 파란 느낌과 이런 노란 느낌이 주가 돼요. 그래서 이 배경, 하늘이 파랗게 밤하늘로 남색 파랗게 진행이 되는 거고, 다른 데도 군데군데 이런 푸른 느낌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로 얘랑 약간 밸런스를 맞춰준 거고, 노란 달빛은 이렇게 이 건물들의 불빛 같은 걸로 대체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받아주는 느낌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색채도 전체적으로 이게 밸런스를 잘 맞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뭔가 곳곳에 숨겨진 그런 디테일들을 굉장히 많이 넣으려고 한 그런 노력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생으로서도 정말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그림 또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다음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은 보시면은 요 우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림이에요. 이 친구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컬러가 굉장히 뭔가 그라데이션이 예쁘게 쫙 되면서 이렇게 양감이 싹 잡히는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톤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면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뭔가 밝음, 중간, 어둠 이런 것들이 면을 따듯이 이런 다각형의 느낌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요거를 처음에 스케치할 때 굉장히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면서 양감이 있었을 때 밝은 면과 중간 면과 어둠을 우리가 조금 나눠가지고 색칠을 하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더 얘가 이렇게 접히는 느낌이라든지 뭔가 무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그려보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이런 느낌이 그냥 이렇게 잘 넣은 것 같아. 여기 다리 접히는 부분에도 이렇게 잘 넣은 것 같고, 여기 빛 받는 부분도 잘 잡았고, 여기 발가락 부분에 빛 받는 것도 쫑쫑쫑쫑 이렇게 잘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뱀이에요, 뱀. 뱀을 넣었어. 뭔가 뱀이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나무도 조금 더 이국적인 나무들을 넣은 거고, 이런 넓은 이파리라든지 이런 이파리를 가진 식물들 또한 좀 더 이국적인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느낌을 살려가지고 이 친구가 이렇게 넣어줬고, 이런 것들도 뭔가 패턴처럼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쫑쫑쫑쫑 중간에 넣어주고, 뒤쪽에서 이렇게 희미해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도 이 배경에 깔린 톤보다 한 톤 정도, 한두 톤 정도 어두운 컬러로 채도도 살짝 높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줬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밀도가 봤었을 때 여기가 만약에 이런 무늬가 없고 그냥 평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너무 조금 그림이 밋밋해 보이고 약간 완성도가 떨어져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조금 더 전체적인 완성도가 올라간 거죠.
이거를 점의 특징이라고 저는 봐요. 이런 점들을 많이 넣어주면은 그림의 밀도가 아무래도 더 빵빵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다. 이런 거는 정말 너가 머리를 잘 써서 진행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 화면적인 구성으로도 좀 좋은 게 여기에 어쨌든 이게 주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여기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을 받아주는 이 친구가 살짝 외곽으로 빠져있고, 화면이 전체적으로 좀 조화롭게 이것도 잘 진행이 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요 우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면 니폰이라고 써져 있죠. 일본이에요. 딱 봐도 일본 배경인데 눈이 막 이렇게 날리고 있죠. 눈발들이 확 날리고 있고, 겨울에 옷도 막 엄청 두껍게 입지 않았어요. 이 눈발을 헤치면서 우산을 쓰고 막 이렇게 가고 있어. 가고 있는데 뭔가 미련이 남았는지, 뭔가 사연이 있는지, 이 표정도 밝은 표정이 아니야. 뭔가 이렇게 슬퍼 보이고 뭔가 체념한 듯한 그런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막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이 친구가 이걸 과연 어떻게 스토리를 짤까, 제가 이게 조금 궁금했어요. 처음에 일단 이거를 배치를 하고 이 배경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림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가 이 배경을 만들어줬어요. 이게 그냥 뭐 산길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너무 그려져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깔끔하게 다리를 딱 그려준 거죠. 이거는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어둑한 달밤에 눈이 막 펑펑 내리고 있는데 이 여성분이 길을 떠나고 있단 말이야. 요거는 뭔가 사연이 있다고밖에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쓸쓸한 얼굴에다가 사연을 덧붙여준 거죠. 뒤에 파도가 엄청 치고 있어요. 요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요 느낌? 일본에 그 우키요에라고 파나 있죠, 파나. 그거를 이 친구가 약간 오마주를 해가지고 넣은 거고, 그 화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에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줬어요. 근데 이 파도가 지금 이 풍랑이 크게 일고 있는 이 날에 배가 띄워져 있네? 여기도 배가 있네? 이 배는 진짜 파도에 휩쓸릴 것 같고, 이 배도 뭔가 이 작은 파도에 휩쓸려서 뒤집어지기 일부 직전이야.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뭔가 파도가 집어삼키는 배들, 그리고 쓸쓸히 떠나는 이 여성분, 뭔가 이게 스토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나요? 뭔가 사연이 있어. 뭔가 저기에 이 여성분의 약혼자라든지 아니면 이 여성분을 괴롭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게 타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기 뒤쪽에 있는 대나무가 보이시죠? 여기 뒤쪽에 대나무는 작아요. 작아서 이렇게 들어간 거고, 앞쪽에 있는 대나무는 굉장히 크게 빡 나와주고 있죠. 얘가 나와주면서 여기가 완전 초초초초초 근경이야. 그 다음에 다리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여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대나무 있고, 그 뒤에 파도가 있고, 그 뒤에 구름과 여기 달과 그 뒤에 하늘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림 내에서 이 위치, 이 근경, 원경 이런 것들을 이 친구가 나눠주면서 조금 더 거리감을 싹 전체적으로 잘 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보면은 이런 테두리 따고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위화감이 없이 잘 어우러져 있고, 이런 데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이런 것들 다 테두리를 따놨지만 그게 막 엄청나게 평면적이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뭔가 유치하게 보인다든지, 보통 테두리를 따면은 조금 그림이 유치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어린 느낌? 그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런 느낌 없이 전체적으로 디테일들이 곳곳에 요것 또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없이 잘 진행이 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학생들의 작품 정말 재밌는 게 많죠. 저도 이걸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 아이가 과연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 더 학생들하고 더 교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는 이게 학생들이 하면서 서로 그림도 이렇게 보고 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저 친구는 약간 이런 생각을 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학생들끼리 의견 교환을 할 수도 있었고, 그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고1반 수업작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같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 안녕.